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오늘 우리 리플이 어제 날짜로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리플 소송 관련해서 SEC가 항소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리플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까지도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면요. 우리 리플이 어제 날짜로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 FOMC 회의록에 대한 경계감을 갖추고 있다. 우려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급락 3가지 이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리플과 똑같이 하락한 이유가 동일합니다. 바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으로 시장은 선반영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미 연준이 7월, 9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었는데요. 이번 주 FOMC 회의록에서 또다시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다시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난 지표에서 CPI 발표에서 우리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지표를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9월에는 금리 동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있을 소비자 신뢰 지수마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지표를 확인한다라고 하면요. 우리 금리 결정에 있어서 7월은 EOBP 인상이 확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앞으로의 9월 금리 인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그 기대감으로 다시 재차 상승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리플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냐면 어제 날짜로도 큰 폭으로 떨어졌던 부분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줬나요? 여기 보시면 저가 892원까지 내려가주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1억 개 이상의 리플을 보유한 고래들이 지금 3개월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 리플을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매물대가 매우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소화를 시키고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단기간에 단축하고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은 뭐예요? 바로 SEC와 리플이 합의를 하는 일정을 확정만 되게 되면 그 부분은 바로 단기간에 소화시켜주고 올라와 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리플이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 이 강력한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력들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계속해서 개인들 겁주고 매도 물량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 가져가고 있어요? 저점일 때마다 물량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900원 라인 단가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이유 뭘까요? 바로 저점에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에서 우리 세력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저점에서 매집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요. 우리 리플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릴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없죠.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올라가면서 조정받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눌림목 발생할 때마다 추가 매수가 잡아드릴 거고요. 고점 도달해 주면 비중 축소라는 걸 해드릴 거예요. 전량 매도가 아니라 비중 축소로 도와드리는 이유는 세력들이 위아래로 계속해서 흔들어주면서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 나가시면서 비중 축소로 매매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 전량을 매도를 했는데요. 그러면 세력들 어떻게 움직인다? 세력들도 개인들의 물량을 보고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빼줄 게 아니라 단번에 이렇게 끌어올려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린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그럼 다시 고점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나가시면서 비중 조절해 나가는 걸로 물량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리플 저점 올 때마다 세력들은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력들에게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저점 올 때마다 우리도 계속해서 물량 확보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요. 우리 리플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부분 확인되셨죠? 오늘 저녁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느 정도 9월에 금리 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뒤에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를 보고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상 단행하겠다 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동결로 이어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낮아지는 지표가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 우려까지 발생하는 와중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해 가면요. 시장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 연준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서 금리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소비자 신뢰 지수 지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7월 27일 FOMC 기자회견입니다. 금리 결정은 EOBP 인상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11시에 나와줄 소비자 신뢰 지수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27일 날짜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낮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긴 한데요. 그러면 우리 리플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상승 흐름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는 라인 단가에 안정적으로 매수가 잡고 진입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리플 지금 현재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리플과 SEC가 합의를 할 수밖에 없고 SEC가 항소를 할 수 없는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송이 왜 일어났었나요? SEC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증권법 위반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 리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가격을 하락하고 횡보를 하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7월 13일 날짜로 미 법원에서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시장 판매에 대해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건데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증권이라고 봤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 법원 약식 판결 원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약식 판결 원문입니다. 지금 여기 안에 내용에서 우리 리플 소송 판결에 대한 판결문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정리한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원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만 보셔야 될 거 가지고 왔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이 부분이 바로 이 이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갈링하우스가 누구에게 리플을 파는지 알 수 없었고 산 사람도 누구에게 리플을 샀는지 알 수 없다라는 문구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SEC 측 주장은 리플이 유가증권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가증권으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하위 테스트 4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4가지가 이렇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금전적인 투자일 것. 두 번째, 일반 기업에 대한 투자일 것. 세 번째, 수익을 기대한 투자일 것.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 파생할 것. 이렇게 이 4가지 부분인 건데 지금 세 번째가 걸리는 부분인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 미 법원에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증권이라고 봤던 부분은 우리 리플이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홍보를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은 어떻게 해요? 리플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겠죠. 그러면서 우리 리플 XRP도 제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인 투자자는 다른 제3자, 제3의 거래소를 통해서 지금 사고 팔고 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샀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판매를 하고 누가 누구에게 샀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한 투자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이 걸리는 부분, 그러니까 4가지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SEC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정리한 자료인데요. 항소를 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이 갠슬러는 민주당,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명해서 이 SEC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플 판결을 한 토레스 판사 역시 민주당,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판결이라고 정치적으로 공격할 포인트도 없고요. 두 번째, 항소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SEC가 혹시라도 이긴다 하더라도 리플랩스는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에는 공화당이 지명한 보수적인 법관이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공화당은 지금 현재 친암호화폐 보수당으로서 게리 갠슬러의 해임 법안까지 발의한 보수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 가게 되면 우리 리플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세 번째,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데요. 그 동안에 이 갠슬러가 SEC 위원장직을 유지할지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요, 친 리플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항소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중간 항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기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를 인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다시 판결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 토대로 판결을 내린 부분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중간 항소는 이렇게 1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13일 날짜로 나와줬던 부분에서 지금 25일입니다. 10일이 훌쩍 지난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EC 항소하지 못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SEC는 리플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SEC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까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합의 일정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었어요. 소송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일정을 미뤄왔었던 SEC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EC 지금 합의 일정에 관련해서도 조금의 시간을 지금 걸릴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도 합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SEC 측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 지금 현재 합의 일정만 나와주면 여기 매물대 단기간에 소화해주고 그냥 올라가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라인 1,500원 도달해 줄 거고요. 그럼 그 다음 우리 정고점 뚫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세력들이 위아래로 흔들어주고 있는 시점에서 세력들이 지지 라인 확인하고 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 또한 물량을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력들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량 확보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리플을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리플 어디까지 올라간다 했었어요? 소송만 끝나면 3.81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의 금액이고요. 게다가 소송 끝나면 리플 CEO가 뭘 한다라고 했었나요? 바로 SEC와 소송이 끝나는 대로 IPO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난 4월 달에는 비공개 IPO 로드쇼를 열었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소송이 끝나는 대로 IPO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발판을 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IPO 진행하고 나면 얼마까지 올라간다 했나요? 35달러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4,000원의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우리 100만 원만 투자하시면요, 여러분들 5천만 원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투자하시면 5억 되는 거고요. 1억 투자하시면 50억 만드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지금 현재 세력들도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저점 올 때마다 매집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 잡고 진입하지 마시고요. 세력들이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어주고 있고 오늘 저녁에 중요한 지표 발표,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지수,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확인하고 매수가 잡고 진입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 우리 리플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릴 거고,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코인,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움직여 줄 때마다 저점마다 추가 매수하고 고점마다 비중 축소해 드리는 부분까지 모두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도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 또한 우리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리플을 어떻게 모아가고 있냐면요. 저는 장기 종목으로 우리 리플을 가지고 있고요. 스윙 관점에 있는 종목 한 가지, 그리고 단기 종목은 매일매일 달라지는 종목으로 수익을 볼 때마다 그 수익금은 모두 우리 리플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윙에서도 수익이 나면 우리 리플에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 리플 계속해서 물량 확보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리플 돈이 생길 때마다 들어가셔도 되지만 우리 리플은 계속해서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주는 세력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 잘 파악하고 저점일 때마다 물량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 우리 리플 제가 매매 대응하고 있는 방법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글로벌 시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오늘의 코인 뉴스 채널에 가시면 쇼츠 채널에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 시황에 대해서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의 코인 뉴스 채널 보시면 여기 쇼츠 채널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 오늘 매일매일 우리 글로벌 경제 시황에 대해서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황이 우리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황에 대한 자료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리플로 계속해서 물량 확보해 나가셔서 같이 인생 역전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